부모들이 청소년기의 자녀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요? 대화를 생전 안 하다가 아이랑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야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 일방적 통보예요. 사실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한답시고 넌 이거 먹으면 왜 이렇게 못하는 건데? 라든가 넌 등수가 왜 안 오르는 건데? 이런 얘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거 혼자 고민해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잔소리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어요. 혹시 은별 작가님은 부모님이 했던 말 중에 마음에 담아두는 말이 있어요? 제가 좀 방황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이 안녕하십니까. 책이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책을 만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무리 속의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쓴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도 속은 텅 빈 느낌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감정, 그런 느낌은 어떤 걸까요? 우리 어른들이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을 읽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청소년기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백은별 작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책가상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작가 백은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시한부라는 책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셨습니다. 이번에 또 새 책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시한부 이후에도 책을 여러 권 내셨다면서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시집이고 이번에 두 번째로 출간한 책이 이 윤슬의 바다입니다. 시도 쓰고 소설도 쓰시는 거네요. 네. 시가 더 재밌어요? 소설이 더 재밌어요? 제가 지금 예고에 진학하면서 시와 소설을 둘 다 배우고 있는데 저는 소설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당연한 질문이지만 어떤 전공을 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문예창작학과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문예창작을 전공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좀 더 글을 빨리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대학을 잘 가려고 예고에 입학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도 지금 배우는 글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런 깨달음을. 자, 두 번째 책 윤술의 바다 표지를 아주 멋있게 잘 만드셨네요. 얼핏 보니까 초능력을 가진 윤술이와 바다의 사랑 이야기예요. 앞서 쓴 시한부라는 제목의 책은 자발적 시한부 인생, 그러니까 내가 살 날을 정해놓고 사는 우울증에 걸린 유수아가 주인공이었잖아요. 완전히 느낌이 달라졌네요. 네. 이건 어떤 마음으로 이 소재를 떠올리셨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멈춘다는 능력을 가진 소녀가 그냥 평범한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궁금해서 쓰기 시작한 소설이었는데 점점 사회적인 문제를 넣고 싶은 거예요. 초능력자가 배척당하는 사회를 만들고 또 그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주인공과 그리고 남주인공의 부모님은 또 그런 초능력자를 처리하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시거든요. 또 그런 둘이 만나가지고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웹툰도 그렇고 초능력 같은 판타지 소재의 작품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어떤 마음일까요? 약간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도 포함하나요? 현실 도피하기보다는 그냥 현실에서 없을 법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조금 다른 소설보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또 그 소재 자체가 재밌고 잘 읽히기도 하니까 많이들 찾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작가로서 윤술의 바다 쓰면서 사랑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사랑에 초점을 두고 썼는데 나중에 갈수록 사회 문제에 중심을 두고 썼습니다. 윤수리와 바다의 사랑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오늘 여기서 얘기 안 해주실 거죠? 근데 이거는 스포가 아닌 게 이뤄지고 시작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이미 사랑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떤 결론이 낼지 책 속에서 궁금증을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제가 무리 속의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 요즘 청소년들의 감정을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한 문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요? 무리로서 소속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 속에서 애매한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느끼는 외로움은 어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건 어떤 감정이에요? 사실 가장 직접적인 거는 내가 약간 소외를 당한다고 느낄 때 제일 잘 드러나는데 친구들이 다 같은 주제로 떠들고 있을 때 나만 그 주제를 모른다던가 아니면 친구들은 다 뭔가 공유하고 있는 감정이 있는데 나만 그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애들이. 10대들은 사실 인간관계가 절반 이상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린 시절을 지나서 관계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부모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고 친구와의 관계에 더 밀착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앞서 말한 대로 머릿속에 외로움을 느낄 정도로 나만 소외되거나 나만 뒤처지는 감정을 느끼면 당연히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주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보세요? 예를 들면 3명인 무리가 있으면 특히 홀수무리가 꽤 심해요. 짝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조금 더 친한 둘이 짝을 지으면 한 명은 엄청나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당연히 셋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둘이 티키타카 하면서 얘기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다 같이 얘기하는데 조금 더 둘이 티키타카가 잘 된다 싶으면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당연히 3명이 친하니까 3명이 같이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둘이 짝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면 뭐 같이 기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 두 사람은 같이 앉을 수 있고 한 사람은 떨어져 앉아야 하는 상황에서 나를 제외하고 저 둘이 먼저 그 자리에 앉아버린다. 그럼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군요. 근데 사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 이를테면 대전까지는 이렇게 둘이 앉다가 또 대구까지는 이렇게 둘이 앉다가 또 부산까지는 이렇게 둘이 앉다가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한 명만 지속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그 무리에서 떨어졌다고 느낄 텐데 그렇게 해서 바꾸던가 아니면 또 바꾸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오히려 짝수 무리로 친구 공동체를 만드는 게 현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 짝수 무리를 만들긴 하죠. 아저씨가 청소년기에는 어쨌든 만나서만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요즘은 SNS 상에서도 관계가 형성되잖아요. 이른바 단톡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거기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예, 이제 딱 반 단톡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무리끼리 단톡방이 또 이렇게 여러 개 있죠. 아마도. 그러니까 또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있으면 그들끼리만 아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더 돈독해지고 그렇게 더 굳게 무리가 형성되고 그러고 있어요. 같은 단톡방에 있으면서도 소외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럼 은별 작가님은 이런 감정을 느꼈을 땐 어떻게 극복했는지 혹은 다른 친구가 이런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했을 땐 어떻게 위로를 했는지. 저는 친구 관계에 연연하지 말라고 제일 말을 많이 했었어요. 좀 너무 친구가 인생의 다인 것처럼 그 하나에 무너지니까 제가 많이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친구 관계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 같진 않거든요. 평생 갈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만 보고 안 볼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관계에 연연하지 말고 조금 더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확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 관계가 그 시기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평생의 관점에서 보면 전부의 개념은 아니다 이런 거죠. 네. 지금 생각해보면 아저씨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지금까지 만나는 친구는 손에 꼽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런 관계, 머릿속의 외로움이 느낌이 이 윤술의 바다에서도 투영이 되나요? 여기서는 무리라기보다는 사회 속의 외로움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회에서 배척당하는 존재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무리라기보다는 사회가 모두 날 등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주인공이지 않을까. 혹시 머릿속의 외로움에 대해서 힘들었을 때 부모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저는 다 말하는 편이어서. 엄마가 뭐라 하시던가요? 어머니가 제가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말하셨어요. 잠깐의 인연일 수도 있다. 자기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친구 연락하는 친구들 한두 명밖에 없다. 너무 그 시절의 인연에 목매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저씨도 아들을 키웠어요. 그리고 물론 청소년기가 지난 지 꽤 됐지만 청소년기의 아들을 생각하면 대화가 쉽지 않았거든요. 도움을 좀 주세요. 부모들이 청소년기의 자녀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나? 우선 대화를 생전 안 하다가 자기가 아이랑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야 일로 와봐 이런 식으로 말하면 그건 더 이상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 순간 일방적 통보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별일 없어도 아이와 대화를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밥 먹었어? 학교 어땠어?가 아니라 오늘 친구들과 관계는 어땠어? 오늘 선생님은 어땠어? 이런 식의 스몰 토크를 계속 이어나가주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대화가 길지 않더라도 짧게 그 대화가 쌓이고 연습이 되다 보면 대화가 점점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돼요? 네, 왜냐면 공부 얘기 말고 부모님과 할 얘기 없다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도 부모님께 친구처럼 털어놓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한답시고 넌 이 과목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건데? 그러니까 넌 등수가 왜 안 오르는 건데? 넌 도대체 무슨 전공을 할 건데? 뭐 이런 얘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런 거 혼자 고민해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렇게 잔소리한다고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하는데 아이를 믿고 그런 부분 기다려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부모님과는 친구같이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들, 딸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하다. 혹시 은별 작가님은 엄마 혹은 부모님이 했던 말 중에 오래 기억에 남는, 마음에 담아두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제가 좀 방황을 할 때가 많은데 아무래도 직업도 정해졌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아니면 미래에 대해 아직 좀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항상 하셨던 말이 실패해도 괜찮다. 항상 뒤돌아보기만 하면 엄마가 뒤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받아줄 테니까 한번 넘어져 봐도 좋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힘들 때마다 도움이 됐었어요. 넘어져도 엄마가 뒤에서 받쳐줄게, 걱정하지 마. 아유, 엄마가 참 현명하시군요. 그러면 반대로 은별 작가님 어머님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 주변에 들은 이야기도 좋아요. 부모님이 했던 이야기 중에 친구들이 오래 마음에 담아둘 만한 상처가 되는 말도 있었을까요?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는데 외적으로 강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너가 살을 안 빼면 아무도 너랑 안 놀아줄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 했었어요. 물론 자녀의 건강을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시는 게 훨씬 좋았다는 뜻인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자녀의 건강을 걱정해서 자녀들이 자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운동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먹는 것도 좀 절제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하면 마음이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엄마가 보기엔 보기 예쁘고 복스러운데 너가 건강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바꿔보는 건 어떠냐. 그러니까 부모를 위해서는 안 돼요. 아니면 타인을 위해서도 안 되고 늘 자신을 위해서여야 돼요. 너 자신을 위해서 너가 의지가 있다면 엄마가 도와주겠다. 너가 의지가 없다면 엄마는 좀 지켜보겠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아이의 의지를 돕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것도 다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아이가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도권을 자녀에게 주라는 거죠? 네. 오, 좋은 얘기네요. 사실 청소년들이 상처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들이 사사건건 참견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좀 있던가요? 있죠. 약간 학원 스케줄을 부모님이 잡아준 대로 이렇게 뺑뺑이 돌아야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딱 잡아둔 성적 기준치를 매번 채워야 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봤었어요. 네, 우리 백은별 작가님이 기대하는 좋은 어른은 어떤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기대하고 또 바뀌고자 실천하는 사람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부모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요. 믿고 기다려주고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부모,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그 친구들에게는 어떤 위로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청소년기에는 부모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듣기 싫어도. 근데 이 말은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말이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먼저 인생을 살아가신 분이니까 정답일 때가 많은데 100%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인 것과 정답이 아닌 것과를 구분해가지고 필요한 건 흡수하고 필요하지 않은 거는 걸러듣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책 윤술의 바다는 어떤 친구들이 혹은 어떤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건 학생이나 학부모보다는 그냥 난이도도 상관없이 한 번씩 읽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해요. 사회 문제를 많이 담기도 했고 가벼운 사랑 이야기도 담겨 있어서 읽기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또 이런 공공의 적을 만드는 그런 사회가 과연 옳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왠지 영화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우리 백 작가님, 이해고에서 문예창작을 공부하고 계신데 이미 네 권의 책도 출판했고 작가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지 않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나의 인생 책이다 할 만한 책이 있으세요? 사실 이거는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책이기도 하고 그래도 좋은 평가가 훨씬 더 많은 책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한강님의 채식주의자를 이 나이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들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해하기 위해서 인터뷰도 많이 찾아보고 해석도 많이 찾아본 편이었어요. 그렇게 처음에 소설 읽었을 때 뭔 내용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찾아볼수록 이게 매력있고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그때부터 한강님을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고 노벨상을 타기 전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 채식주의자 많은 걸 다룬 책이어서 사회적으로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셨을 겁니다. 오늘 청소년들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어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윤수의 바다도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바라고 또 이후에도 멋진 좋은 시집, 좋은 소설집 하겠습니다. 청소년 작가 백은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10대의 따뜻한 시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10대는 어땠을까요? 이 땅의 모든 어른들은 10대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10대와 지금의 10대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 세상의 모든 지식, 책과 삶, 책과 사람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